7월 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헬스케어항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죠. 실적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리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중요하다 언급을 드렸죠. 셀트리온은 이미 실적 캐파가 2조 5천억을 넘어서 3조에 육박하는 회사가 돼갑니다. 3조도 넘어가겠죠. 근데 분기에 300억, 400억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더불어 결론은 뭐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실적 가치,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는 이미 여기 내려와 있다. 역사상 최저 평가 수준에 내려와 있다. 흐름은 변함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진짜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2024년, 2025년입니다. 램시마 SC가 유럽의 유플라이마가 올해 7월에 출시를 하죠. 그럼 뭐죠? 이번 달에 출시를 합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거는 2024년, 2025년이 되겠죠. 진짜 캐파가 성장하는 게 램시마 SC는 올해 10월 달에 허가를 받고요. 내년에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감이 오시죠? 왜 제가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2024년이냐? 그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올해도 실적 성장이 정체가 됐다가 매출액은 성장을 했다가 영업이익과 수익성이 좀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실적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성장이 다시 증명되는 첫 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로 정리를 하면 뭐다? 먼저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흐름이 중요하다. 제가 한번 쭉 한번 어제 보여드렸는데요. 셀버리님이 표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셨거든요. 2022년 1분기 2,735억 원. 자, 올해 1분기는 4,063억 원.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 소식도요.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물량도 성장을 했다. 그쵸? 실적은 또 나와봐야 되겠죠? 헬스케어의 실적과 진짜 연결 기준, 제약과 다 나와봐야 되겠죠. 자, 2분기는 3,737억 원이죠. 그쵸? 자, 2분기 보면 제가 어제 하나 빼뜨렸더라고요. 어제 제가 1,700원 요것만 말씀드렸는데 1,600원인가? 1,600원, 1,700원 요건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합치고 태배양 공급계약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눠서 들어오잖아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눠서 지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합쳐서 3,350억. 요거 대비해서도 성장을 했죠. 3분기, 4분기도 성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의 2028년도부터 2022년, 2023년 추정 실적이에요. 자, 보이시죠? 올해 2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쵸? 자, 보시면 9천억, 1조 1천억, 1조 8천억. 여기서 폭발 2019년에서 2021, 2020년도에 성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매출의 캐파와 더불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을 하죠. 근데 여기 정체가 돼버리죠. 그쵸? 정체가 돼버리면서 주가 또한 프리미엄을 받다가 꺾였죠. 그리고 여기에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코로나 레케노라에 대한 불확실성, 회계 이슈로 끝까지 밀어놓고 지금 발악을 해서 여기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다? 단 1도 의미 없다. 회사가 실적 성장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다? PBM사에 등재가 되느냐. 남은 1위, 2위 여기 체킹을 해봐야 된다. 회사가 협상 중이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올해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2023년도 보시면 2조 5천억, 8천억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 하는데 이건 추정치니까 2조 8천억, 3조 근방일 것 같아요. 서정진도 헬스케어 실적 2조 5천억 근방이었던가요? 그 기준으로 셀트리온 실적을 예상해 본다면 2조 8천억에서 3조 근방. 매출액 캐파도 성장을 합니다. 2022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나가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수익성이 회복이 되죠? 수익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성장이 정체가 됐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다시 성장을 잘 하고 있구나. 시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진행되어야 된다. 전 그리 보고 있고요. 자,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주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무슨 지금 판매 공급 계약 300억, 400억 이게 중요합니까? 흐름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을 했죠. 이것도 단일 판매 공급 계약입니다. 여기에 연결 실적과 이게 다 더해져야 되고요. 더불어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쭉 올라가고 있죠. 그 흐름이 잘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주가가 바닥에 있다 보니 왠지 비관적인 부정적인 흐름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이미 1년 이상 손바뀜이 이뤄져 왔다. 이 정도까지 밀어넣고 성장을 해왔으면
실적도 지금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주가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분기 전년 대비 149%, 2분기 전년 대비 111%, 테바는 심지어 올해 매출 인식이 더 클 예정이다. 트록시마가 미국 런칭했던 2020년에는 중간중간 공급 계약도 있었고 금년도 미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계약이 가능한 상황인데 왜 이리들 죽상인지 이해가 아니 돼서 바쁜 시간에 쪼개서 엑셀로 퀵해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는 장기 투자자이죠. 매매가 아니라. 그저 2년 반을 고생을 했으면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그려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글로벌 아이디 석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플라이마 흥행 점치는 이유. 자, 램버스님이 이 자료를 셀동행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셨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를 같이 공유해 주신 거죠. 항상 좋은 자료를 많이 공유해 주시거든요. 또 그분이 셀트리온 소액 주주망을 따로 운영하십니다. 제가 사이트와 그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었죠. 제 영상으로 또 많은 부분을 도움받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자 이제 글자로나 또는 그 블로그에서 도움받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가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세계 최초 고농도 제품 경쟁 차별화했다. 의료진 선택은 고농도에 초점을 맞춘다. 신무기도 장착 추진 중. 자가면역 질환 분야 세계적인 석학들이 유플라이마의 흥행을 예견했다. 경쟁세 대비 늦게 출시한 아달리부밥이지만 세계 최초 고농도 제품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농도가 중요한 거죠. 저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농도가 시장 파이의 80% 이상입니다. 내달 7월 본격화되는 미국 시장에서 이번 달이죠. 당연한, 상당한 선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앙부 루아즈 팔레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로컬 IBD 염증성 장질환 학회에서 만난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량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석학들이 언급한 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고 하고요. 여기 요람 분익 교수, 로랑 페이닝 이 교수가 공대응 기획해서 첫 개최가 되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 에브비, 얀센, 일라이 릴리 스폰서를 맡았고 화이자, 암젠, 다케다 등이 대거 참여해서 그 중요성을 입증했다. 자, 간판 제품인 램시마 SC 이외에도 유플라마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자, 이 프랑스의 두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대학병원 교수, 글로벌 석학이라고 하십니다. 아달리부밥 처방 기준은 고농도 제품이다. 7월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앞두고 있는데 요람 교수는 유플라이마에 대해 명확한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점은 80ml이다.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됐거나 출시될 예정이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농도라는 부분이 처방에 영향을 끼칠 것. 40ml 제품밖에 없는 경쟁사와 달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0ml와 80ml 제품을 확보한 상황이다. 고농도 제품에 속하는 80ml의 경우 40ml를 처방받은 환자가 2주씩 한 번씩 맞아야 할 때,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할 때 4주에 한 번만 투여하게 돼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요랑 교수는 프랑스 마리커리 대학 출신으로 글로벌 염증성 장질환 분야를 이끄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요람 교수와 함께 국제 IVD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미엥 피카르디 교수님이라고 아미엥 피카르디 대학병원의 마투랭 퓨머리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아달리부밥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유플라이마의 강점은 다른 의약품 대비 그 이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80ml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변별력이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였고 환자가 투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효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동일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제품마다 매우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80ml를 보유했는지, 환자 친화적인 펜 설계가 됐는지,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해 고농도와 구연산을 제거한 유플라이마가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40세의 80%가 40세 미만이다.
이들의 경우 여행도 많이 하고 병원, 내원도 하기 싫어하는 측면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플라이마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경구용과 휴미라 상호 교환성도 시너지. 자, 그러면서 실제 80mm를 앞세운 유플라이마는 유럽 시장에서 고농도 퍼스트 무버였기 때문에 저농도가 아니었죠. 경쟁사 대비 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월별 저배율이 확연히 증가하면서 다수의 경쟁사 바이오시밀러를 앞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제1병원 구매단체인 유니하 입찰 경쟁에서 수주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구용 개발도 되고 있다. 자, 고농도 제품과 구연산염을 제거한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는 셀트론 헬스케어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뿐이다. 오리지널, 삼바,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 세 가지사 그리고 PBM사에 등재가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체킹할 포인트입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예상 깨는 랠리, 나스닥의 상반기 무려 32% 상승했다. 자, 아락아락 했는데 나스닥이 벌써 6개월 만에 32%를 상승을 했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시장은 무진장 헷갈리게 만들었죠. 전 세계 기득권들과 함께 연준 의장, 유럽 중앙은행 의장, 그리고 연준 인사,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중에게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동시에 보내면서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러다 시장은 하다가 계속 달려왔다는 거죠. 지금도 헷갈릴 겁니다. 왜? 연준이 금리를 2번 더 올린다 그러는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지금 더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헷갈릴 것 같죠. 미디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소식이 쏟아질 때가 그때가 시장의 끝점입니다. 아직 제가 남았다. 언급을 드렸죠. 꾸준하게. 자, 그래서 빅테크 랠리의 나스닥 40년 내 최고, 40년 만에 최고이다. 또 포장을 하고 있네. 어쨌든 최고라고 하고 인플레 둔화를 넘어서 경기 연착륙을 기대한다. 경기 연착륙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 금리가 제로에서 0.25 기준금리 1%라도 잡아도 금리가 5%가 넘어갔죠. 이 5배가 넘는 금리의 상승을 견뎌낼 수 있는 캐파 기업이 많지가 않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나스닥이 1.45, 다우가 0.84, S&P가 1.2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3 상승으로 끝이 났죠. 자, 그러면서 쭉 보면은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큰 폭으로 떨어져서 현재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개인 소비지출 PC 물가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했었을 때 현재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존의 CPI도 전년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지난달 6.1%보다 낮은 수치이다. 자,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 아직까지 0.25% 금리 인상 확률이 84% 이상인데 시장은 둔화하는 물가지표를 근거로 이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인플레 둔화를 넘어서 경기 연착륙을 기대한다. 아닙니다. 경기 연착륙은 없다. 2024년도 중반부 그거보다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애플이 미국 증시 역사 새로 썼다.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2년 10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상승을 해서 올해 50% 넘게 폭등하였다. 자,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를 한번 훑어보시죠. 지금의 상황이 보입니다. 다우존스. 자, 훅 한번 빠그러지고 나서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주인공이죠. 엄청나게 대세 하락을 찍고 바닥을 찍고 쌍수점을 찍고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가고 있죠.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죠. 금리 인상 중단하고 막상 중단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소화하고 다시 간다. 언제까지?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진다. 실물 경제와 이런 시장이 빠그러지는 걸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왜? 경기 침체를 봐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S&P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찍고 상승에 나오고 있다.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죠. 바닥을 찍고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니케이는 주인공이죠. 엄청난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와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죠. 자, 대만도 반도체의 나라니까 당연히 좋겠죠. 독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상해. 바닥을 찍고 현재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에서 중하단부에 있다. 그러나 살짝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 홍콩도 마찬가지죠. 중화권 흐름이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조금은 약한 편이에요. 유로스톡도 상당히 강합니다.
항생도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쫙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2023년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IPO와 함께 국내에서도 IPO가 예정되어 있죠.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에 3, 4합병과 대형 모멘텀과 실적의 성장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나쁘지 않다. 수익성이 회복이 되면서 성장이 좀 나오는구나. 요 기준점 아래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